오빠, 어제는 정윤 씨랑 잤으니 오늘은 제 차례예요. 저 먼저 샤워할게요. 그래, 알겠어. 곧 저는 들어갈게. 박지훈입니다. 29살 IT 스타트업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됐지요. 아내 은혜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바쁜 직장, 바쁜 남편,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첫사랑 정윤아와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였어요. 윤아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때로는 호텔에서, 때로는 짧은 여행을 갔지요. 죄책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윤아는 제 청춘이었습니다. 제 과거였고 제 안식처였지요. 은혜는 제 현재였고 제 일상이었습니다. 둘 다 필요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코드를 짜야 하는 프로젝트였지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저녁 먹었어? 아직? 나중에 먹을게. 몸조리해. 사랑해. 나도. 문자를 보내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은혜가 요즘 너무 상냥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야근을 싫어했는데 최근엔 오히려 편하게 해줬지요.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새벽 2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지요. 안방에서 아내가 자고 있을 겁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엔 닫고 자는데 말이지요. 침대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더 열려고 손을 뻗었는데 거실 소파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남자 재킷이었습니다. 제 옷이 아니었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방 쪽을 다시 봤어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요. 침대에 2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와 모르는 남자였어요. 이불 속에서 둘은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팔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야?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나도 유나를 만나고 있잖아. 그럼 나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우리 집에 데려왔다는 게 우리 침대에서 잤다는 게요. 1시간쯤 지났을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어요. 옷을 입고 있었지요. 저는 불을 켰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누구세요? 이 집 주인인데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은혜 남편이에요. 안방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오빠. 아내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요. 오빠, 이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어요. 집에 남자 데려와서 자고.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거야? 오빠, 설명할게. 제발. 남자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만. 잠깐만요. 제가 남자를 불렀어요. 명함 있으세요? 네. 명함 주세요. 나중에 연락할 일 있을 것 같아서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받아서 봤지요. 강태수 서울 무슨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의사시네요. 은혜 병원 사람인가 보죠? 죄송합니다. 가보세요. 남자가 황급히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지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야? 석 달 전부터. 왜?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가 날 안 봐줘서. 내가? 응.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나랑 시간 안 보내잖아. 저는 비웃었어요.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오빠도 날 사랑 안 하잖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언제부터 날 여자로 안 봤어. 그냥 룸메이트처럼 살았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언젠가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식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습관으로 사는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그건 제가 유나를 만나고 있어서였어요. 그래서 남자 만났어? 미안해. 외로웠어. 집에까지 데려왔어? 오빠가 새벽까지 안 온다고 해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혼해야 할까?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바람 피우고 있는데 나만 계속 숨기는 게 공평한가? 그때 기묘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지요. 은혜야. 응? 나도 할 거야. 뭘? 바람. 나도 피울 거야.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너도 했잖아. 나도 할 거야. 공개적으로. 오빠 무슨 소리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피곤해. 안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참, 오늘부터 나 안방 쓸게. 넌 작은 방 써. 오빠. 대답하지 않고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아직도 다른 남자 냄새가 났지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유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겠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얼굴이었지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안 잤어? 못 잤어. 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2잔을 만들어 하나는 아내에게 건넸지요. 고마워. 아내가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어젯밤에 한 말 기억하지? 오빠, 그건 나도 바람 피우겠다고 했어. 아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오빠도 누가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지요. 있어.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누구야? 정유나. 대학 때 사귀던 사람. 지금도 만나고 있었어? 응.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계속. 아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나보다 먼저? 그렇게 되네. 오빠, 그럼 우리. 저는 손을 들어 아내의 말을 막았어요. 은혜야, 우리 솔직하게 살자. 무슨 소리야? 너도 강태수 만나고 싶지? 나도 유나 만나고 싶어. 그래서 둘 다 하면 되잖아.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혼은 안 할 거야. 우리 6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럼 대신 서로 자유롭게 살자. 내가 강태수 만나는 거 인정해 줄게. 나도 유나 만날 거고. 그게 말이 돼? 왜 안 돼?
우리 둘 다 원하는 거잖아. 아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오빠, 정신 차려. 그게 무슨 부부야? 그럼 내가 생각하는 부부는 뭔데? 서로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이미 정상적인 부부 아니었어. 그냥 인정하고 솔직하게 살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아무도 몰라도 돼. 밖에선 평범한 부부처럼 살면 되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요. 규칙을 정하자. 규칙? 응. 첫째, 밖에선 평범한 부부로 산다. 부모님이나 친구들 앞에선 티내지 않는다.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둘째, 서로 만나는 날을 정한다. 겹치지 않게.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넌 언제 만나? 화요일이랑 금요일. 그럼 난 수요일이랑 토요일에 만날게. 일요일은 우리 둘이 같이 보내고.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셋째, 집엔 절대 안 데려온다. 호텔이나 밖에서만 만난다. 당연하지. 넷째, 안전하게 한다. 임신이나 성병 같은 거. 아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다섯째,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본가족이야. 저는 규칙을 다 말하고 아내를 봤지요. 어때?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미쳤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우리한테 맞는 방법 같아. 오빠는 나 안 사랑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지. 근데 유나도 사랑해. 그게 말이 돼?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사랑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난 오빠만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럼 강태수는 뭐야? 그건 외로워서. 나도 마찬가지야. 외로워서 유나를 만났어. 저는 아내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은혜야, 우리 이렇게라도 같이 살자. 이혼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정말 이게 최선이야? 지금으론 그래.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어. 해보자. 진짜? 응. 근데 조건 하나 더. 뭔데? 난 그 여자 보고 싶지 않아. 유나. 알았어. 만날 일 없게 할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새로운 우리.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유나야, 나. 지훈아? 무슨 일이야? 만나야겠어. 오늘 저녁 시간 돼? 갑자기. 무슨 일인데? 만나서 이야기할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카페로 올래? 응, 8시에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유나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지요. 어떻게 반응할까? 거부할까? 아니면 받아들일까? 저녁이 됐습니다. 유나의 카페로 향했어요. 폐점 시간이라 손님은 없었습니다. 어서 와.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지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표정이 심각해. 유나야. 응? 나 어제 들켰어. 뭐? 은혜한테. 우리 관계.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은혜가 먼저 바람 피우고 있었어. 뭐라고? 저는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집에 왔더니 낯선 남자가 있었던 것, 강태수라는 의사였던 것. 유나가 놀란 표호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 그럼 서로 바람 피우는 거 인정하기로 했어. 공개적으로. 유나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지요. 무슨 소리야? 은혜는 강태수 계속 만나. 나는 유나 계속 만나고. 지훈아, 그게 말이 돼? 왜 안 돼? 결혼했잖아. 유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하진 않지. 근데 우리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 그건 몰래였으니까. 그럼 몰래면 괜찮고 공개하면 안 돼? 무슨 차이야? 유나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나한텐 너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해. 이기적이야. 알아. 엄청 이기적이지. 근데 솔직한 거야. 난 내가 이혼하고 나한테 올 줄 알았어.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6년을 기다렸어. 내가 결혼해도 기다렸어. 언젠간 나한테 올 거라고 믿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 유나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난 내 놀이터가 아니야. 알아. 근데 유나. 저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 없으면 넌 어떻게 살 건데? 유나가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 6년 동안 이렇게 만났어. 너도 나 없으면 못 살잖아. 그건 이제 숨지 말자. 당당하게 만나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나 생각은 해봤어? 내 기분은? 했어.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야. 이게 제안이야? 이건 모욕이야. 유나가 눈물을 흘렸지요. 저는 일어나 유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나 줘. 유나야. 나 주라고. 유나가 저를 밀쳤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 가줘. 유나야. 가. 저는 할 수 없이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요. 잘못했나?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말해버렸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응. 그 사람 만났어? 응. 다 얘기했어. 뭐래? 화내더라.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화났는걸. 저는 소파에 앉았지요. 근데 결국엔 받아들일 거야. 왜 그렇게 확신해? 유나도 나 없으면 못 살거든.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진짜 나쁜 사람이네.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약속대로 생활했지요. 화요일 저녁 아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나갔다 올게. 응, 조심해. 현관문이 닫혔어요. 강태수를 만나러 간 겁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요. 묘한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지요. 이게 정상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유나의 카페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유나가 보였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고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유나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지요. 왜 왔어? 보고 싶었어? 돌아가. 유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손님들이 모두 나갔지요.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있네. 널 기다렸어. 집에 안 가도 돼? 은혜는 오늘 강태수 만나. 유나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그래. 그렇게 잘 돌아가니? 응.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진 않아. 근데 편해. 편하다고? 응.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유나가 쓴웃음을 지었지요. 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알아. 지훈아. 응? 난 내가 이혼하길 바랐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6년을 기다렸어. 언젠간 나한테만 올 거라고 믿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유나가 눈물을 닦았어요. 난 내 두 번째가 되기 싫어. 유나야, 넌 두 번째가 아니야. 그럼 뭔데? 첫 번째는 은혜잖아. 법적으로도 그렇고 순서가 중요해. 당연하지.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난 내 아내가 되고 싶었어. 당당하게 내 옆에 서고 싶었어.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이렇게라도 같이 있자. 제발. 이건 아니야, 지훈아. 그럼 헤어질래? 정말 그럴 수 있어? 유나가 입술을 깨물었지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6년 동안 만났어. 너도 알잖아. 우리 없으면 서로 못 살아. 그래도 당분간만이라도 이렇게 살자.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 상황이 바뀐다고? 은혜가 강태수랑 더 깊어지면 이혼할 수도 있어. 유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그때 나한테 오겠다는 거야? 응. 거짓말. 진심이야.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생각했어. 그래서 너 없는 삶을 상상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요. 너무 외로웠어. 너무 힘들었어. 저는 유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바보 같지? 아니야. 이렇게라도 널 붙잡고 싶은 게 바보 같아. 유나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는 그저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유나가 물었지요. 규칙이 뭐였어? 응? 너랑 은혜가 정한 규칙?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만나는 날 정하기, 집엔 안 데려오기, 밖에선 평범한 부부로 살기. 유나가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도 규칙 하나 정할게. 뭔데? 은혜 얘기하지 마. 내 앞에서. 알았어. 그리고 나한테 올 땐 완전히 내 사람이 돼. 은혜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알았어. 유나가 제게서 떨어졌습니다. 지훈아, 이거 정말 마지막이야. 응? 다시 한 번 더 날 배신하면 그땐 진짜 끝이야. 배신 안 해.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약속해.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아내는 강태수를 만났어요. 다녀올게. 응, 즐거운 시간 보내. 고마워. 아내가 나가면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일을 했지요. 수요일과 토요일 저는 유나를 만났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유나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호텔에 갔고 때로는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일요일은 부부의 날이었지요. 오늘 뭐 할까? 영화 볼래? 좋아. 아내와 손을 잡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팝콘을 사서 나눠 먹었어요. 평범한 부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지요. 이게 연극이라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잘 돌아갔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나아졌습니다. 싸움이 줄었지요. 오빠, 오늘 저녁 맛있었어. 다행이다. 요리 실력 늘었네?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 평화로운 대화였습니다. 유나와의 시간도 행복했어요. 지훈아, 이거 봐. 예쁘지? 응, 예뻐. 사줄래? 그럼. 쇼핑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이게 정답인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방식 같았지요.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유나와 호텔에 있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지훈아, 응?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모르겠어. 평생? 그건 아니겠지. 유나가 제 손을 잡았지요. 난 내 아내가 되고 싶어. 여전히. 알아.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 그래. 응. 적어도 널 볼 수 있으니까. 유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유나를 안았어요. 고마워. 뭐가? 참아줘서. 바보. 유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 씻고 와. 밥 차려놓을게. 응. 샤워를 하고 식탁에 앉았지요. 잘 잤어? 응, 너는? 나도.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저는 유나와 있었고 그저께 밤 아내는 강태수와 있었다는 거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 기묘한 균형에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기묘한 균형은 계속 유지됐어요. 아내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강태수를 만났고 저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유나를 만났습니다. 일요일엔 부부로 지냈지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이 균형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나와 카페에 있었어요. 폐점 후였지요. 지훈아, 응? 궁금한 게 있어. 뭔데? 강태수는 어떤 사람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유나가 강태수에 대해 물은 건 처음이었지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은혜를 빼앗아간 사람이잖아. 빼앗아간 건 아니지. 은혜가 선택한 거고. 그래도 궁금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사래. 정형외과. 키 크고 잘생겼다던데. 봤어? 응. 우리 집에서 한 번. 유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사람도 우리처럼 숨어 다니겠네. 아마도. 만나보고 싶다. 뭐? 저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왜? 궁금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은혜도. 은혜는 싫다고 했잖아. 알아. 근데 이제 궁금해졌어. 유나가 제 손을 잡았지요. 우리 넷이 만나면 어때? 미쳤어? 왜?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이잖아. 그래도 지훈아 숨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이상해. 이미 충분히 이상한 걸. 유나가 웃었어요. 생각해봐. 우리가 만나서 규칙 같은 거 정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응.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은혜야. 응? 유나가 만나자대. 아내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지요. 뭐? 유나가 너랑 강태수 만나보고 싶대. 왜? 궁금하대. 그리고 우리 넷이 얘기해보자고. 아내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유나 말도 일리는 있어. 무슨 일이? 규칙 같은 거 넷이서 정하면 더 명확하잖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이거 점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미 충분히 이상해. 그래도 얼굴 보는 건 한 번만 만나보자.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태수 씨가 싫어하면 어떡해? 설득해봐. 언제? 이번 주말? 토요일은 오빠 유나 만나는 날이잖아. 일요일로 하자. 며칠 후 모든 게 정해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강남의 한 레스토랑.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었어요.
아내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긴장돼. 아내가 말했지요. 나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한 개인 룸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어? 유나가 일어났지요. 아내와 유나가 처음으로 마주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유나예요. 한은혜입니다. 둘이 어색하게 악수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 애인이 악수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수가 들어왔지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강태수입니다. 박지훈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태수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지요. 정유나예요. 유나도 인사했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주문부터 할까요? 제가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도 시켰지요. 건배라도 할까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건배? 우리의 솔직함에. 강태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잔을 부딪혔지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다 아시죠? 네.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규칙을 명확히 하려고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물어볼게요. 뭔데요? 박지훈 씨, 이혼 안 할 겁니까? 네, 안 할 겁니다. 왜죠? 제 삶의 방식이니까요. 강태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참 신기한 방식이네요. 강태수 씨도 기혼자시잖아요.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강태수의 표정이 굳었지요. 별거 중입니다. 별거와 이혼은 다르죠. 곧 이혼할 겁니다. 그럼 은혜 씨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유나의 질문에 아내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태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니요? 은혜 씨는 기혼자고 저도 복잡한 상황이라. 아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요.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우리는 어색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규칙 얘기합시다. 제가 말했지요. 우선 만나는 날을 명확히 하죠. 은혜는 화요일, 금요일, 저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은요?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일요일은 저희 부부 시간입니다. 그럼 전 은혜 씨를 일주일에 2번만 보는 건가요?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강태수가 술을 마셨어요. 재미있네요. 진짜 웃긴가요? 유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웃기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근데 우리 중에 정상인 사람 있나요? 유나의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동의했지요. 우리 모두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규칙이 필요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제 규칙도 있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어요. 뭔가요? 은혜 씨랑 저 진지하게 만나는 겁니다. 아내가 놀란 눈으로 강태수를 봤지요. 무슨 말이에요? 나 이혼하면 은혜 씨도 이혼해요. 그리고 우리 결혼해요. 태수 씨, 진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왜 웃기죠? 은혜는 제 아내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감정이 중요하죠. 감정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은혜야, 넌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태수 씨 좋아해? 그건 아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강태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지요. 은혜 씨, 솔직하게 말해요.
저도 태수 씨 좋아해요. 근데 뭐, 오빠를 떠날 순 없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우린 6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냥 버릴 순 없어요. 강태수가 손을 놓았어요. 그럼 전 뭡니까? 태수 씨도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웃기는 소리. 강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순위를 정하는 게 관계예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지요.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강태수가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강태수 씨, 규칙을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떠나시든지 하세요. 떠나라고요? 네. 이 관계가 싫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강태수가 저를 노려봤지요. 은혜 씨 선택하세요. 태수 씨, 나 아니면 저 사람. 선택하란 말입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 선택 못해요. 그럼 전 나가겠습니다. 강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잘 사세요. 이 이상한 관계.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아내가 소리쳤지요. 태수 씨. 강태수가 멈췄습니다. 제발 가지 마요. 그럼 선택해요. 못해요. 전 둘 다 필요해요. 강태수가 비웃었어요. 역겹네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가자. 집으로.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계속 울었어요. 괜찮을 거야. 오빠, 태수 씨가 돌아올 거야. 시간 좀 주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요. 강태수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강태수는 받지 않았지요. 오빠, 태수 씨가 전화를 안 받아. 시간을 줘. 화가 풀리면 연락 올 거야. 정말? 응.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수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이요. 화요일이 됐습니다. 원래라면 아내가 강태수를 만나는 날이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집에 있었습니다. 나갈 거 아니야? 어디? 태수 씨 병원에라도 가보지 그래.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도 안 받는데 찾아가면 더 싫어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기다릴래. 연락 올 때까지. 아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지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유나를 만나러 카페에 갔어요. 어떻게 됐어? 유나가 물었습니다. 강태수 연락 안 온대. 은혜 씨 힘들어하겠네. 응. 매일 전화만 보고 있어. 유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왜? 내가 만나자고 했잖아. 아니야.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 저는 커피를 받아 마셨지요. 유나야,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넌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 유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응. 처음엔 미웠어. 내 옆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니까. 지금도 미워. 근데 동시에 이해도 돼. 이해? 응. 은혜 씨도 널 사랑하잖아. 나처럼. 유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둘 다 널 놓을 수 없어. 그게 문제야. 미안해. 미안하단 말 그만해. 이젠 지겨워. 유나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뭐? 강태수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은혜 씨 계속 힘들어 할 텐데. 그럼 어쩌겠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정말? 유나가 제 눈을 똑바로 봤지요. 은혜 씨 너무 힘들어하면 넌 어떻게 할 건데? 무슨 뜻이야? 위로하겠지. 그리고 또 균형을 맞추려고 할 거야. 유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 없어. 그게 내 방식이니까.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그냥 내가 솔직했으면 좋겠어. 솔직하잖아. 아니야. 넌 항상 균형만 생각해. 정작 내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요. 제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은혜야. 달려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수 씨가. 뭐? 문자 왔어. 아내가 핸드폰을 보여줬지요. 문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은혜 씨,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짧은 문자였어요.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끝이라는 뜻이었지요. 오빠, 아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떻게? 태수 씨가 날 버렸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안 괜찮아. 난 태수 씨 좋아했는데. 아내가 울먹였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지요. 질투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웠어요. 은혜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응. 그리고 난 여기 있잖아.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오빠, 나 아직도 오빠 사랑해. 나도. 근데 태수 씨도 좋아했어. 그게 이상한 거야?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오빠는 어때? 날 사랑해? 유나를 사랑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둘 다. 그게 가능해? 우리가 증명하고 있잖아. 아내가 작게 웃었어요. 우린 참 이상한 부부야. 그래. 이상하지.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내가 제 품에 안겨 잠들었지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강태수가 떠났습니다. 균형이 깨진 것이었지요. 아내는 상처받았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틀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왜? 태수 씨. 아내가 핸드폰을 들고 달려왔지요.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강태수 전문의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기사를 읽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했지요. 오빠, 이게 무슨...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거짓말이겠지? 기사가 나왔는데.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태수 씨를 죽인 거야. 아니야. 사고야. 아니야. 내가 괴롭혀서 술 마시게 한 거야. 아내가 울부짖었지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나. 왜? 무슨 일이야? 강태수가 죽었어. 뭐? 음주운전 사고. 새벽에 전화 너머로 유나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혜 씨는 엉망이야. 자기 잘못이라고. 지훈아, 응?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야.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우리 때문에 괴로워했잖아. 유나야, 이제 어떻게 해?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든 이 관계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유나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괜찮아? 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사고였어. 아니야. 우리가 죽인 거야. 아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도 나도 유나도 우리 모두가 태수 씨를 죽였어. 저는 할 말을 잃었지요. 어쩌면 아내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한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일지도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지 못했어요. 유가족이 거부했지요. 부인이 아니시잖아요. 오시면 안 됩니다. 전화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울었어요. 내가 죽였어. 내가. 저는 문 앞에서 아내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회사를 쉬었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지요. 은혜야, 문 열어. 밥이라도 먹자. 싫어. 그냥 내버려둬. 저는 할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유나에게 전화했어요. 은혜가 안 좋아. 방에서 안 나와. 당연하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떡하지? 지훈아.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가볼까? 은혜한테? 응. 여자끼리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고마워. 다음 날 유나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안방이야. 알았어. 유나가 안방 문을 두드렸지요. 은혜 씨, 저 유나예요.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은혜 씨, 저도 힘들어요. 같이 이야기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유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두 여자가 안고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 애인이 서로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유나와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훈아. 응? 우리 셋이 이야기 좀 하자.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은혜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알아.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유나가 저와 아내를 번갈아 봤지요. 내가 여기 들어올게요. 뭐? 저는 놀랐습니다. 같이 살자는 거야? 네. 은혜 씨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나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내가 유나를 봤어요. 유나 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두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응.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태수 씨가 돌아가시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대로 살다간 다 불행해질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살자고요. 숨지 말고. 같은 집에서? 네. 셋이서요.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괜찮아요. 유나 씨만 괜찮다면. 유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괜찮아요. 지훈아, 넌 어때? 두 사람이 저를 봤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 한 달 후 유나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카페 일을 계속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방 쓰면 돼.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고마워. 유나가 짐을 풀기 시작했지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유나가 주방으로 갔어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두 여자가 주방에서 요리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신기했습니다. 제 아내와 제 애인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다 됐어요. 먹어요.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유나 씨, 내일 카페 몇 시에 여세요? 9시요. 그럼 저랑 같이 나가요. 제 병원이 그쪽이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하지 않았지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유나는 작은 방에서, 아내는 안방에서 잤어요. 저는 어디서 자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빠, 아내가 안방 문을 열었어요. 여기서 자. 괜찮아? 응. 원래 우리 방이잖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가 옆에 누웠지요. 오빠, 응? 이상하지? 뭐가? 유나 씨랑 같이 사는 게, 응, 이상해. 근데 나쁘지 않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 오빠는 유나 씨랑 있을 때 행복해 보여요. 은혜야. 괜찮아요. 이젠 받아들였어요. 아내가 미소를 지었지요. 오빤 두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젠 알아요. 미안해. 미안하단 말하지 마요.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잘 돌아갔어요. 아침에는 셋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커피 더 드릴까요? 유나가 물었어요. 네, 감사해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엔 돌아가며 요리했지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럼 전 설거지 할게요. 난 청소할게.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주말엔 셋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갔어요. 저기 카페 가볼까요? 좋아요. 평범한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지요. 어떤 날은 제가 아내와 잤고 어떤 날은 유나와 잤습니다. 규칙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정해졌지요. 오늘은 유나 씨랑 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 전 피곤해요. 일찍 잘래요. 아내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유나의 방으로 갔습니다. 들어와. 유나가 문을 열어줬지요. 은혜 씨 괜찮아? 응. 피곤하대. 그래. 유나가 저를 안았습니다. 지훈아, 행복해? 응. 나도. 유나가 웃었어요. 이상하게 행복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맞는 거야. 저는 유나에게 키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뭐 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카페 가야 해요. 유나가 대답했지요. 전 병원 당직이에요. 그럼 저녁엔? 저녁엔 다 집에 와요. 같이 먹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했지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삶이요. 남들이 보면 이상할 겁니다. 비정상이라고 할 것이고 욕할 것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요. 저는 두 여자를 사랑했고 두 여자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질투도 했고 다투기도 했지요. 하지만 항상 대화로 풀었습니다. 은혜 씨, 오늘 지훈이 제가 좀 더 있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전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고마워요. 규칙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고정된 건 없었어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조정했지요. 그게 우리의 균형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아, 유나가 물었습니다. 응?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모르겠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평생? 그건 모르지. 근데 지금은 행복해.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전 괜찮아요. 이대로 계속. 은혜 씨도? 네. 혼자보단 나아요. 그리고 아내가 유나를 봤지요. 유나 씨 있으니까 좋아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두 여자가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관계였지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아내가 물었어요. 파스타 어때요? 유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만들어요. 두 여자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이게 우리의 답이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삶. 남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갔지요. 전 먼저 들어갈게요.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유나도 일어났어요. 오빤?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조금 있다 들어갈게. 두 여자가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까? 언제까지? 답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확실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두 여자도 행복했지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요. 강태수의 죽음 이후 세 사람은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유나가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묘한 동거는 작동합니다. 아내와 유나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우는 두 여자와 함께 행복을 찾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관계, 비정상적인 사랑의 형태.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이 기묘한 동거의 삶. 아내와 유나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우는 두 여자와 함께 행복을 찾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관계, 비정상적인 사랑의 형태.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